네, 문화 연예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살롱의 권상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슈들이 굉장히 좀 다채롭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토트넘 주장 손흥민 선수 먼저 얘기할까요? 뭐 네. 손흥민 선수 이름만 들어도 이제 기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언제부터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언제부터 사실 나왔어요?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컵을 네. 들어 올리기 이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했을 당시에도 네.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레전드 반열에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적설이 아니라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오.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네. 지금이 이적할 기회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이제 축구 인생 챕터 2를 시작하기 좋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게 좋다라는 또 네.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설이 꽤 됐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보면 꽤 됐다. 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저기서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행에 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기 행선지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건 최근에 나온 보도예요. 일단 뭐 현지 매체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LAFC 네. 이 차기 감독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미국행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LAFC 하면 2018년에 창단된 비교적 이제 신생 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여름에 AC 밀란에서 뭐 네. 레전드로 평가받는 선수죠. 네. 올리베 지루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역적으로 본다면 사실 LA라는 곳이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입단을 하게 되면 구단 흥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고 스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LAFC의 인지도를 이전보다 훨씬 끌어올릴 끌어올릴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아시아 시장에서 팬들이 유입되고 스폰서십도 확대될 가능성도 네.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 본다면 내년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적응 과정 중에 탁월한 선택지가 될 거다, 이런 그것도 목소리도 있군요.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이 팀에 같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면 네. 사실 새 팀으로 가게 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최근까지 함께했던 감독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에게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 완장을 채워준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 경질됐잖아요. 왜냐하면 우승을 차지했지만 네. 시즌 성적이 굉장히 나빴어요. 17위로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경질이 됐습니다. 뭐 같은 시기에 천국과 지옥을 맛본 감독이에요. 어쨌든 두 사람 간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두텁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팀 내 조직력이라든지 안정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최상의 콤비를 이루지 않겠느냐, 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또 이거 근거가 좀 약하다, 이런 왜요? 전망도 있습니다. 왜요? 이적의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죠. 네. 돈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 같은 경우는 장사꾼으로 알려졌잖아요. 상당히 이 뭔가 셈법이 빠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보도 가운데 하나가 이적료로 1억 파운드를 원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억 파운드가 얼마죠? 우리 돈으로 무려 1,850억입니다. 1,850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런 토트넘에서 돈이 뛰었던 있구나. 네. 해리케인 선수가 이 정도 금액의 이적료를 받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챙겨야 된다. 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억 파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LAFC 이적이 협상이 되려면 최소한 2천만 파운드에서 3천만 파운드는 필요하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우리 돈으로 약 368억 원 이상이에요. 근데 네. 지금 LAFC가 과연 이런 이적료를 챙겨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행 얘기하셨고 다른 데는 혹시 어떨까요? 다른 곳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미국행이 거론되기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구단 아, 그랬었죠. 먼저 얘기가 네네.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러브콜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라 2023년에 맞아요. 클럽 중에 네네. 한 곳이 거액을 손흥민 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유럽행 잔류를 선택하면서 거절했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구단 가운데 클럽 3개가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적료 준비된 게 우리 돈으로 약 635억 원, 그리고 네. 연봉을 약 476억 원. 네. 이 정도 우린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특히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3개의 클럽 가운데 알아흘리라는 곳이 공격 강화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 영입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지금 설정해 놓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들을 보면 유럽에서 뛰었던 레전드 선수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뭐 호날두를 필두로 해서 카림 벤제마, 네. 또 사디오 마네 등이 합류를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 역시 이들과 함께 그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또 또 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 얘기하셨고 사우디 얘기하셨고 또 어딘가요? 바로 튀르키예의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페네르바체인데요. 튀르키예. 네, 네. 페네르바체 하면 지금 조제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이에요. 네. 근데 조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 뛸 때 이 손흥민 선수의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전술 이해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감독이에요. 네, 네. 이번에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재회를 원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튀르키예 현지 보도를 보면 네. 손흥민을 향한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의 거액 연봉 제한에도 이 조제 무리뉴 감독의 계획은 페네르바체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 외에도 독일 복귀설이 흘러나왔는데요. 독일도요? 네, 그렇습니다. 레버쿠젠이 내부적으로 손흥민 선수 영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5월에 나왔어요. 네. 레버쿠젠 하면 또 손흥민 선수하고 인연이 있죠. 왜냐하면 유럽 무대에서 입지를 다진 친정팀입니다. 토트넘으로 오기 이전에 레버쿠젠에서 뛰었잖아요. 아, 네. 사실 현실적인 가능성은 그다지 높게 평가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너무 셌어요, 지금 얘기들이. 이적료를 많이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가 네, 또 하나의 이유로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장사꾼 레비 회장이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올 여름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 기간 1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게 되면 네. 이적료를 구단이 챙길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그러네요. 과연 토트넘이 이 이적료를 포기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아, 일단 좀 그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이냐 사우디냐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 튀르키예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이건 예상하기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행을 손흥민 선수가 원하고 있다. 최근에 이런 보도들인 거고요. 네. 사실 오일머니의 유혹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팀을 정하게 되면 그 팀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은퇴하기 직전에 선택하는 팀이라면 머니를 뭐니 해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일머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네. 만약에 튀르키예 구단 페네르바체를 선택을 한다면 그럼에도 나는 유럽 리그에서 뛸 거야. 이런 욕심이 담겨져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느 팀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미국행 거론되기 이전에 AI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AI요? 그때는 네. 지금 상황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행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미국행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 전망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더라고요. 네, 인공지능도 헷갈려요. 지금 네. 바쁩니다. 손흥민 선수가 1992년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머지 않아서 우리가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시기죠. 아시아 투어가 이번 달부터 진행이 돼요. 8월 3일 이제 우리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 사실 그 전에 이적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런 목소리가 앞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아시아 투어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겠죠. 네네. 그럼에도
그렇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 우리 돈으로 약 37억 원 가량의 위약금이 발생이 되는데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액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37억 정도야 뭐 감수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기 감수하겠네요. 때문에 네, 아시아 투어 이전에 결정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사실 아시아 투어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면 고기가 없는 회식과 다름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인기가 거군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마케팅 차원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시아 투어에 반드시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일단 이번 달까지는 이적과 관련된 명확한 그림이 보여질 것 같진 않고요. 8월 3일이 네. 이제 아시아 투어 마지막 경기일이기 때문에 8월 이 3일. 경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복귀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네.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결론 나면 분석해 보죠. 평론가님과 함께. 네. 어찌하여 이렇게 선택하였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네. 얘기하도록 해요 우리. 기성용 선수 10년 동안 활약했던 그 FC 서울 떠나서 포항으로 이적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뭐 여기저기서 조금 이렇게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포항 이적 소식이 들린 게 지난달 24일이었는데 네. 사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네. 이 소식 전혀 예상 밖의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왜냐하면 지금 K리그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즌 중에 아주 그 팀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네.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팬들은 게다가 엄청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열받을 수밖에 없는 네. 게 지금 기성용 선수가 계약 기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선 그 6개월을 못 기다려 주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장 앞에서 이제 팬들이 네. 장례식 퍼포먼스를 보인다든지 구단에 근조안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구나. 요즘에 뭐 연예인들 관련해서도 트럭 시위 팬들이 많이 하는 네네. 경우 있잖아요. 트럭 시위도 했고 급기야 6월 29일에 FC 서울 그리고 이 포항 간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경기에서 FC 서울이 무려 4대 1로 대승을 거뒀어요. 오. 그러니까 홈에서 3개월 만에 거둔 승리였는데 팬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경기 내내 김기동 감독이 FC 서울 감독이잖아요. 네. 계속 연호를 했고요. 그리고 구호를 했죠.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고 또 서울이 공격을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서포터즈들은 팀을 응원해야 되는데 네네. 기성용 선수를 계속 이름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FC 서울 응원하지 않겠다. 응원 보이콧 해버린 거죠. 굉장히 심각했었군요. 여기까지면 차라리 괜찮았을 그래요? 텐데 또 그 있어요? 이후에 네. 더 이어진 게 네.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범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범학 사태라 하면 이제 구단 선수들을 태운 차가 경기장을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네. 버스를 막아선 거죠, 아 서포터즈들이. 그래요? 네. 이게 굉장히 아. 과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물리적인 격렬한 뭐 네. 항의 시위 이런 것들 보여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태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게 이제 1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사실 그날 대승을 거둔 선수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선수들이 그 네. 찜통 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얻은 그러니까. 승리였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서 오가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이 상황에서 팬들의 심경이 충분히 이해간다라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과격한 시위 자체가 많은 영상이 담겼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축구팬도 있고요. 중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축구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이 친구들 눈에 비친 이런 모습이 팀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였을까? 여기에 대한 사실 물음표가 붙습니다. 좀 의견이 분분하겠어요. 네. 뭐 이럴 수 있다 혹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의견 뭐 양분. 일단은 다행스럽게 이제 서포터즈의 분노를 막기 위해서 네네. 구단 측에서 간담회를 갖겠다 하고 1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네네. 서포터즈가 다시 우리는 응원 재개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김기동 감독에 의하면 네. 지금 소통을 잘했고 네. 그리고 오해가 풀린 것 같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네. 이 사태가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포항으로 가게 되면 어떤 포지션으로
일단 뭐라고 뭐 할까요? 미드필더 있고 지금 포항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기성용 선수도 아마도 이제 네. 포항을 선택한 이상 포항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잖아요. 마지막. 네. 포항이 베테랑 선수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네.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수해 줄 수 있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지금 포항 구단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 뭐 포항 팬들은 네. 지금 포항이 4위거든요. 네. 보다 더 순위가 앞서지 않겠느냐. 좀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 역전까지 가능해서 우리가 우승까지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포츠 소식이었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그 문화 연예 쪽 보면 헤드라인에 이경규 씨 네. 이름이 자주 나왔어요. 어찌됐든 지금 경찰이 검찰 쪽에 이제 불구속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이제 검찰에 넘겼다는 뜻이죠. 약물 운전이 확인이 된 거네요.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이제 처방약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약물 복용 후에 운전 네.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은 이경규 씨가 이제 약물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고 판단을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영상을 보신 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이 정도야 이렇게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어땠나요? 전 못 지금 봐가지고. CCTV가 공개됐는데 사실 차에서 내려서 이경규 씨가 인도로 걸어가야 되는데 차도로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래요? 모습이 그대로 포착이 됐어요. 네. 사고가 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사고가 그럼요. 났으면 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주유소 세차장 벽을 들이받는 장면도 CCTV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버스 가볍게 추돌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사고가 알려졌을 당시에는 이경규 씨 약을 복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또 대중들이 이해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 CCTV 굉장히 공개한 심각했어요. 이후에는 네. 좀 여론이 바뀌었죠. 그랬겠네요. 저 정도 상황이면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도 뭐 병원 검진 받으러 가면 뭐 내시경 같은 거 하면 차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약물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황장애 뭐 이런 걸 좀 고통을 겪고 있었나요? 10년이 넘은 상황이에요. 10년이 넘어요. 네, 2012년에 한 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뭐 본인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본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또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날 정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각하구나. 장기간 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네. 강조한 발언들을 여기저기서 뭐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연예인들 공황장애 앓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 참 많이 들리잖아요. 많이 들리죠. 뭐 네.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일단 연예인들이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강박 또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내 행동을 체크해야 되고 맞아요. 자기 검열이라고 해야 되죠. 이미지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공황장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인기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는 그럴 것 거죠. 같아요. 네. 뭐 사실 누구에게나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또 인기, 성공 이 키워드가 늘 따라붙는 연예인들한테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고 이게 네. 또 공황장애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또 아무래도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이 많을 때는 과로하게 되고 수면 부족을 겪게 되잖아요. 정신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직업군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네, 연예인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겉으로는 이제 화려해 보이고 항상 우리한테 웃음을 주고 막 이렇지만 그 이제 보이지 않는 고통들이 많은 연예인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공황장애 10년째 복용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었고 마지막 한번 짚어볼까요? 개그맨 이수근 씨 아내 박지연 씨 신장 이식 수술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 박지연 씨 연예인인가요? 연예인은 아닌데 아니에요? 사실 개그맨들의 아내들이 보통 이제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집중 조명을 받는 경우가 참 그렇군요. 많습니다. 이수근 씨의 아내 박지연 씨 역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2011년에 둘째 임신 당시에 임신 중독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네, 네. 신장 기능이 약화되고 네네. 친정 아버지로부터 이제 첫 번째 신장 수술을 했다고 해요. 이식을 받은 건데 네. 중요한 건 이때 건강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안착이 잘 안 됐다고 하고요. 투석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네. 투석 치료만 10년 넘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21년에 의료진으로부터 재이식 수술 권고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너무 이 이식 수술 자체가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간 네네. 이제 신장 투석까지 해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의학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네. 약물 개선으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수술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친오빠가 그렇죠. 친오빠로부터 신장 기증 받는다고. 네, 하죠. 친오빠로부터 지금 신장을 네네네. 이식받을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신장 이식 이후 네. 벌써 14년이 지난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가족 간의 이 신장 이식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면역 거부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일반 네. 공여보다 성공률이 높다는 게 의료진들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살롱의 권상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